우리가 매일 스크롤하는 SNS, 즐겨보는 영화, 동료와 주고받는 이메일, 이 모든 디지털 세상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심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수많은 앱이랑 웹사이트들, 얘네들은 대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그냥 클라우드라는 뜬구름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엄연히 물리적인 집이 있습니다. 그 주소가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우리의 모든 디지털 생활은 바로 이 건물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인터넷의 심장이자 뇌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세계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심장이 어떻게 절대 멈추지 않고 뛰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건 결국 에너지에서 시작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첫 단계는요, 바로 국가의 대동맥과도 같은 전력망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데이터 센터는 웬만한 도시 하나가 쓸 법한 전력을 소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전봇대를 거치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기관 전력망에 직접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5만 4천 볼트. 정말 엄청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법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은 이 초고압으로 전기를 받도록 딱 정해져 있을 정도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에너지의 흐름인 거죠. 물론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전력선을 그냥 하나만 덜렁 연결하지는 않겠죠. 자료를 보면요. 보통 완전히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최소 2개 이상의 전용 회선으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만약에 한쪽 선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으로 바로 전력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정성을 위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2중, 3중으로 대비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나 큰 사고 때문에 도시 전체의 전력망이 마비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전력망 자체가 무너지면 어떡하죠? 그럼 인터넷 세상도 그냥 같이 멈춰버리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럴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당연히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딱 끊기는 순간 데이터 센터는 즉시 내부의 심장, 즉 자체 발전소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디젤 발전기 수십 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져도 데이터 센터만큼은 이 발전기들의 힘으로 며칠이고 자급자족하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맘독할까요?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 전력이 끊기고 이 거대한 비상 발전기가 깨어나는 데까지 아주 짧지만 서버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시간의 틈이 존재하거든요. 우리한테야 잠깐 5초, 10초 금방 가지만요. 초정밀 기계인 서버한테는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전력 단절도 바로 시스템 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초에서 15초라는 공백은 그야말로 영원과도 같은 시간인 셈이죠.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이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거대한 배터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정전이 발생하는 그 찰나의 순간 이 배터리들이 즉시 전력을 공급하면서 발전기가 켜질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방어선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전력망이 딱 끊기는 순간 UPS가 바로 이어받고요. 그 사이에 발전기가 시동을 걸어서 전력을 넘겨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도 매끄럽고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안에서 돌아가는 서버들은 바깥 세상에 정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해요. 지금까지는 개별 장비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 철학이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들은요, 모든 건 언젠가 고장난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부품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절대 멈추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 철학인 거죠. 이 철학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N+1 이중화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발전기가 10대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N이 11, 11대 플러스 1을 설치하는 식이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를 더 두는 거죠. UPS, 냉각기, 전력선, 모든 핵심 장비에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이중화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신뢰도 등급이 나뉘는데요. 이걸 티어라고 부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티어 1에서 4로 올라갈수록 절대 멈추지 않는 수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장 낮은 등급과 가장 높은 등급을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티어 1은 작은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가 멈출 수 있지만 티어 4는요? 이건 주요 장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와중에도 서비스는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절대 멈추지 않음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설계의 결과물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또 다른 아주 거대한 과제가 등장했거든요. 바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PUE, 즉 전력 사용 효율이라는 지표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전기 성적표 같은 거예요. IT 장비를 돌리는데 1의 전기를 썼다면 냉각이나 전력 손실 같은 딴 데에 얼마나 많은 전기를 추가로 썼나, 이걸 보여주는 숫자죠. 당연히 1에 가까울수록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AI, 클라우드,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요구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심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구의 부담은 줄여야 하는 이 어려운 과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터넷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